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교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요즘 시대하고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해병대 1사단 최수건 상병님의 영전에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미군 해병대의 자근모가 팔강모를 씁니다. 팔강모를 쓰는데 미군 해병대를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해병대도 자근모가 팔강모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들도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월남전 때 전투부대 제1진으로 월남전에 참여한 부대가 청룡부대인데, 청룡부대 이름도 귀신 잡는 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를 삼고자 하는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잘못하면은 귀신에게 홀겨들어가는 개병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 잡는 해병대가 왜 귀신에게 말려들었을까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물귀신에게 홀겨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유심히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사건은 귀신의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우리 이웃 동네에 건장한 농부가 30대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들에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천을 건너게 되었었는데, 조만한 체구에 보살님들도 아닌 자들도 다 건너는 물이었는데, 이 30대 건장한 청년이 물에 휩쓸려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30대 건장한 농부가 문제의 장화를 신었기 때문입니다. 장화는 빗길 다닌 데는
용이한 신발이지만은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장화에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물 속을 거니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0대 건장한 농부가 물살에 휩쓸려서 조그마한 체구의 아내달도도 다 건너는 물에서 물에 떠내려가서 익사하고 마른 사건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번에 경북 예천 예성천에서 일어난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불상사도 이 장화가 주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흔하디 흔한 구명복 조끼 하나도 취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에서 전투를 하고 물에서 훈련받고 물에서 살아가야 하는 해병대가 구명조끼는 필수 장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수근 상병은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못하고 그날 작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장화를 신고 깊은 물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건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분명히 인재다. 사람이 이에서 일어난 커다란 불상사고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기가 다 되어 갑니다. 7월달이 일주기잖아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사건의 규명 자체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을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것도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 줄로 몰라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경북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또 해병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공수처입니까?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한다 그래요. 3개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아직도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불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저지러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교를 설명하는 능엄정사 유튜브가 오늘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최상병, 최수건 상병의 사건을 가지고 또 언급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귀신 잡는 해병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자금모가 팔각모예요. 이렇게. 팔각모는 팔각은 무엇을 뜻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세가 귀신이 울거리는 지세, 조금 험하게 말할 것 같으면은 귀신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비탑, 사탑 비보슬에 의해서 팔각석탑을 세웁니다. 그죠? 우리가 김인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방독한 곳이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은 원각사지죠. 원각사가 있던 곳. 거기서 김인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문을 방독했어요. 팔각석탑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지세가 조금 사기, 좋지 않는 지세가 흐르는 곳에는 팔각석탑을 세워가지고 그 지세를 바르게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보면요, 시골길이나 지금도 중국에도 시골길에 가보면은 사고 다발 지역에는 뭐라 하느냐 그러면은 팔각에다가 위험 이런 표시를 딱 해놨더랬어요. 그게 뭐냐? 그곳에 지방령이 있든지 그런 곳에는 그 사고 다발 지역, 사고가 자주 난다 하는 의미에서 팔각 간판에다가 위험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전통 중국 음식집에 갈 것 같으면은 상가하고 내실하고 그 사이는 팔각문을 딱 달아놨습니다. 왜 팔각문을 달았냐 할 것 같으면은 점포에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각문을 달아가지고 평범한 사람은 다 출입하고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게 내실, 암집제, 내실에는 도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팔각문을 가지고 딱 막춤을 하는, 부정을 막춤을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깃들여 있습니다. 그야 불교에서는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죠? 정견, 바른 정견, 이 세상을 바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한쪽에 치우침 없이 내가 이 사회를 모든 안건을 바르게 본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정견. 그 다음에는 정사유, 바른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마음으로 맞게,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정어, 바른 말이죠? 바른 말. 바른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이 사회가 맑고 깨끗해져요. 정사유를 언어로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어입니다. 정어는 남을 속이는 말, 그죠? 남을 속이는 말하고 또 거짓말, 또 남을 이간질시키는 이간질하는 말, 또 우면서 하는 말, 이런 걸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언제나 바른 말, 그죠? 내가 바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정어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같으면은 정행입니다.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죠? 사병의 생명이나 장군의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죠? 중생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축생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똑같아요. 물고기 생명이나 똑같은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업을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높은 배설을 탐하고, 그죠? 내만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정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정명, 바른 생활. 평소에 생활이 바른 행동을 해야, 그죠? 건전하게 생활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내가 직업이 없어요. 해병되려면은, 귀신 잡는 해병되려면은 해병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병다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출세지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정진, 바른 생을 하기 위해서, 바른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바른 깨달음을 행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게 정진입니다. 그러면은 바른 정념이죠. 내 의식 자체의 구조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이렇게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 바른 명상, 마음을 한 곳에 모아두고 바르게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팔정도를 실천하고 노력한다면은 고 최수근 상병의 중매에 대한 규명이 이렇게 1년간을 끌 수가 없어요. 바로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을 있는 기득권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피하면서 질질질 끊고 꺼서 이게 해병대가 아니고 개병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두고 특검을 한다. 또 국민들의 한 70%가 특검에 찬성을 했다면요. 그런데 또 반대하는 식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익에,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애꿎은 젊은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게 과연 귀신 잡는 해병의 정신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은폐하고 뒤엎으려는 이전투구,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움하는 이전투구를 하겠습니까? 이건 불교 정신으로, 팔정도 정신으로 해병대의 팔강모자 정신으로 이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할 것 같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끌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해병대냐, 개병대냐, 팔정도 정신,
팔강모자의 정신을 되살려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신을 되찾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